주말 뉴욕 증시는 바로 전날에 전강 후약하고 완전 정반대로 전약 후강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럼 우리 K증시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 때문에 박살난 거를 그대로 되돌려 놓기에 나설 찬스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주말에 여러 이슈들이 막 출현해가지고 마치 야바위처럼 우리 지금 시선을 막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2 생산을 중단 내지 단종한다고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를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 내가 테슬라 CEO인데 나도 모르는 단종 소식을 로이터가 어떻게 알고 보도하냐고 이거 가짜뉴스라고 후려치면서 우선 테슬라 주가는 요동을 쳤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마감 후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로보택시를 마침내 8월 8일 쌍팔절에 공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워딩 그대로를 보면은 언베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뭐 그야말로 언베일, 베일을 벗는다고, 그래서 공개나 발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완전히 제품화해서 출시 내지 판매를 한다 그랬으면은 언베일이 아니라 런치 내지는 릴리스라는 표현을 썼어야 맞죠. 하여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무인 택시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 당장 우리 K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독일 정부가 지난주에 마침내 대마초 부분 합법화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 전체가 막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 25g을 소지할 수 있고, 또 가구당 대마초 재배를 3그루까지 허용하고, 그럼에도 학교나 스포츠센터 그리고 보행자 구역에서는 대마초 피우는 게 금지된다는, 이게 이제 부분 합법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7월부터가 대박인데, 7월 1일부터 대마초 재배자 협회 혹은 사교 클럽을 최대 500명까지 허용한다고. 그러니까 단체 떨 파티 내지 환락 파티를 정부가 허용해주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독일 현지는 물론이고 유로존 전체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경찰연합회에서는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데, 뭐 대마초 피고 뿅 간 상태에서 개인이 범죄 저지르는 거는 물론이고, 일단 25g까지 대마초 소지가 합법화되니까 이 시장에 이제 범죄 조직이 개입해가지고 암시장 규모를 더 키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K증시에도 치료용 대마 관련주들이 있긴 있는데, 뭐 국내외에서 대마초 합법화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술, 담배처럼 양성화하면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대마초가 그 술,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 뭐 이런 건데, 약간 이 대마초가 국내에서도 만일 뭐 부분적으로라도 합법화가 된다면 그만큼 치안 쪽으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 대만하고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한때 그 대만 TSMC 공장 직원들 대피하고 그러다 결국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또 주말에 나온 소식으로는 TSMC 기둥하고 벽에 금 가고 일부 단선 때문에 몇몇 팹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TSMC는 긴급 복구 작업에 돌입을 했고, 그 EUV 만드는 ASML은 네덜란드에서 본사 직원들하고 지금 여기 한국지사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기 엔지니어들까지 전부 대만으로 지금 급파했다고 나왔네요. 또 거기다가 주말 미국 뉴욕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욕 중심지 거기는 맨하탄이고요. 원래 이 뉴욕주가 우리 서울 면적 2배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서쪽 뉴저지 위쪽에서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 50년 중에서 3번째로 큰 강도였고, 약 4,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을 직접 느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쨌든 뉴욕주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대응 체계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여기 이번에 지진 발생한 지역이 또 그 마이크론 뉴욕 공장하고 멀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우주의 기운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이 지구상의 지진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지역은 뭐 존재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나마 우리 한반도는 바로 옆에 일본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진 하나만큼은 안전한 축에 속하죠. 이게 이럴 때는 또 자원이 없어서 지진도 잘 안 나는 거라고 뭐 고마워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뉴욕 지진이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게 있다면은
사실 대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 다변화하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지정학적, 지리학적 리스크 분산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에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산시성에다가 반도체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막 보도를 했는데, 거기서 파악한 마이크론이 중국에 공장 짓는데 투자할 총 금액이 43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면서 막 금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지었다? 거기다 이걸 중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도 백악관 측은 별도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고, 대신에 인텔하고 마이크론 칩스법으로 화끈하게 지원한다는 이 소리만 계속하고 있죠. 이 돈이 근데 결국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하여간 중국의 이런 미국 견제는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인 걸로 저는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뭐 반도체든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하여간 애매한 포지션으로다가 중간에서 매출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주말 우선 뉴욕 증시 마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예고해드린 3월 고용지표랑 실업률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예상치를 돌파해버린 너무 좋은 지표가 나와버렸는데, 비농업 고용의 경우는 컨센서스가 20만 건이었는데 아예 앞자리에 3자 붙어가지고 30만 3천 건 증가.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 효과는 더 컸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예상치하고 전달 3.9%보다 낮은 3.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의 경우는 처음 이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급락하면서 야, 이거 6월 금리 인하 이러다가 완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 페드와치에서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다시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중에 바이든하고 백악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번 고용지표 호조에 반색을 하면서 이 정도 고용이면 미국 경제가 연준 금리 인하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이 자신감 충만해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둘러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마침 1분기 실적 시즌도 뭐 시작이 되겠다. 1, 2, 3월 고용 셋 다 저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럼 기업들의 실적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뉴욕 증시가 우상향으로 일제히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지금 나는 내가 설명하면서도 내 논리가 좀 어지러지는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직전까지도 이번 고용지표 가급적 망해야 연준 6월 금리 인하 그나마 사수할 수 있다고 솔직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주 내내 긴장했던 이유가 이건데, 갑자기 고용이 예상 뛰어넘어서 지표 호조 기록하니까 저렇게 또 태세 전환이 기가 막히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내내 계속 주장했다시피 떨줍 올팔은 적어도 미국 대선 때까지는 무조건 통할 거라고, 바이든이 올해 11월 5일 대선에서 지면은 반드시 감옥에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주식시장 하나만큼은 무조건 빵빵하게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연준 금리 인하를 지금 모두가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증시의 마중물 역할하는 그 유동성 차원에서인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뭐 유동성만 늘어나면 증시가 꺾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냥 수시로 갖다 이제 돈을 풀어대는데, 이게 뭐 학자금 대출 탕감이니 반도체 보조금이니 IRA니 거기다가 미국 중소형은행들 발목 잡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미국 재무부가 계속 만기 연장해주지. 하여간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27년 만에 최고치 금리로 5.5%를 지금 1년째 유지하는데도 고용, 소비 이렇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 멀쩡하게 버티는 거는 다 다른 데서 돈 나오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게 바로 주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재라는 A급 악재를 무시해버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여름이 찾아왔는데 이러다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트럼프는 바이든이 저렇게 죽기 살기로 돈 풀고 증시 부양하는 식으로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막 펼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랑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이 정말 최대의 아이러니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월가가 완전히 잔치집인 상황에서 증시 최고치에서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트럼프 임기 때는 꺾일 일밖에 안 남은 거고,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면 가급적 바이든 정권 말년에 증시가 폭락한 상태에서 본인이 집권을 해야 연준 의장을 압박하든 협박하든 하여간 돈 풀어가지고 증시 다시 되살리고 그걸 치적 삼아가지고 지지율 관리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들어맞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우리 K증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투심이 조금 엇갈리는 게 바이든이 일단 2차 전지랑 반도체에는 유리할 것 같고 대신 트럼프는 방산이나 정유화학 요쪽에 이제 수혜가 될 것 같다고들 하시는데 여기서 현지 상황을 좀 보면은 참 뭐랄까 내기나 아니면 배팅에 늘 진심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현재 트럼프 당선 확률이 46% 정도로 바이든 43%를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출마도 안 한 미셸 오바마가 있는데 확률은 뭐 2% 정도로 낮게 보지만 이게 또 이런 거 정말 때려 맞췄을 때 그 쾌감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만에 하나 바이든이 미국 대선 앞두고 갑자기 뭐 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급하게 대선 주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 이제 뜬 거라면은 그 다음 순번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에도 순번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 이 중에서도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사실 워싱턴에서는 다음 미국 대통령은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정해줄 거다. 이렇게들 내다보는데 여기는 또 바이든이 트럼프를 10%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가고 있어요. 이거 웬일이죠, 이거 갑자기? 그 와중에 참 미국도 이번 대선에 지금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주택가 이제 지나다 보면은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거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트럼프 편말 걸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 앞마당에 트럼프 이 깃발 걸린 거 보고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서 떼어버리려고 손 댔다가 감전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이게 지금 현지 SNS에서 막 인기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 샤이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왠지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면은 뭐 백인 우월주의자 내지는 극우로 보일까봐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앵그리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저런 거 훼손하려고 들이대는 바이든 지지자들에게 전기 충격으로다가 응징하는 그 지난 4년 바이든 정권의 이상한 폭정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런 영상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이런 반응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자료에 보면은 1928년 이후 미국 증시가 대선 있는 해에는 평균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다는데 근데 올해는 뭐 이미 지금 4월 7일 현재까지만 해도 20%가 넘게 올랐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뭐 미국 대선 있는 해에는 증시 오른다고 그것조차 이미 작년 연말부터 미리 다 써먹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대선 그 해에는 증시가 하락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임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하는 그런 해의 증시 특성을 보면은 특히 봄철 그 슈퍼 투스데이를 절정으로 하는 미국 경선 시즌 그때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11월 달에 가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했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네요. 근데 올해는 올해 연초부터 경선 끝날 때까지 내내 계속 강세였으니까 이거에 따르면은 이번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질 만한 징후가 적어도 증시에는 없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또 모간 스탠리가 이제 선두로 등장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탑픽으로 추천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103만 원에서 이번에 109만 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하여간 K바이오에 있어서 저는 신기한 게 왜 그렇게 외국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아하고 셀트리온은 무조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모간 스탠리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2023년 전체 내역과 전년 대비 월별 매출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올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EPS 추정치를 9%에서 11%까지 하향 조정을 했다. 여기에는 그 현대백화점이 저번에 인수한 매트리스 회사 있죠. 지누스. 여기 실적이 계속 실망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목표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5만 7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이퀄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콜했습니다. 하여간 이 매트리스 지누스 여기를 현대백화점이 왜 그렇게 현질을 하면서까지 인수를 했는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혹평이 나오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 오너가 갑자기 어디 꽂혀가지고 이유 없는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결국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뭐 이마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JP모간이 이커머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쿠팡하고 중국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중에서 네이버, SSG, 마켓컬리 세 개 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악화됐다고. 반면에 알리랑 타오바오의 경우는 GMV, 그러니까 총 상품 가치 기준으로 1월 189%, 2월 126%, 3월 195% 한국 시장에서 증가를 기록했는데, 물론 이제 한시적 그 프로모션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런 와중에 쿠팡만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그래서 JP모간은 K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쿠팡에 대해서만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24달러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은 K 코스메틱 분석에서 글로벌 무대의 K 뷰티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3월간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지만 월간으로는 전달 대비해서 7% 증가한 6억 5,100만 달러를 찍었대요. 3월에. 이 중에서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지만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강세로 대부분 상쇄가 됐다. 1분기 전체를 봤을 때는 목적지별 총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만 1% 감소, 그 다음에 미국이 55% 증가, 일본이 18% 증가, 아세안 31% 증가, 유럽 30% 증가, 그리고 이번에 중동이 완전 대박 나가지고 61%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JP모간은 최선호주로 코스맥스를 픽하고 코스맥스 목표가 17만 4천 원,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17만 원, 한국콜마 6만 8천 원, LG 생활건강 3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4개 종목 모두 깔끔하게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미리 매일 저녁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로 임시 공휴일 겸 휴장인데 이거 못지않게 긴장되는 이슈가 또 이 수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이스라엘 대공습 가능성인데 현재 이슬람은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폭격해가지고 이때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비롯한 고위급 14명이 사망했는데 이란군 참모총장이 이 장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후회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보복을 다짐했어요. 근데 지금 현지에서는 라마단 기간 중에서 권능의 밤이라는 날이 바로 라마단 27일째 날인데 이게 바로 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이라네요. 거기다 이란 측은 미국에다가 이번 보복 공격에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백악관을 향해서 네타냐후의 덫에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라. 미국까지 공격받고 싶지 않으면 빠져라. 이렇게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내일 4월 8일 월요일 우리 일정부터 보면은 정부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신속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요 발표가 있는데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연결되고 다음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 6차 시행도 내일부터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뭐 증시에서 그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LBS 이쪽 테마죠. 그 다음 내일 국방부가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를 마침내 발사할 예정인데 1호기 때처럼 플로리다 미군기지에서 스페이스 X에 탑재해서 발사를 한다네요. 그 다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인간 게놈 학회 HGM 2024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배터리 믹싱 장비 업체 제일 M&S가 내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 들어가고 다음 하나스펙 33호도 역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수요 예측.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뉴욕 연은의 3월 소비자 물가 기대치가 공개되고요.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나오니까 이것도 예고편격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이번 주 수요일에 완전 국내외 불확실성의 향연이 펼쳐지겠네요. 자,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그리고 여기다가 마침 이제 우리 총선도 목전에 두고 있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관련 분석까지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